네, 안녕하세요. 인생서점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가바사와 시온, 일본 분이시고요. 출판사는 세멘 파커스, 출간일은 2018년 5월 25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7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장에 나와 있는 세로토닌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줄이는 치유 물질 세로토닌. 세로토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시영 박사님의 그 세로토닌을 하라라는 책 유명하죠. 오늘은 가바사와 시온의 책에 나와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치유 물질 세로토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하고 싶으면 커튼을 열고 자라. 내가 늦잠 꾸러기였던 시절 웬일로 번쩍 눈이 떠져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를 깨운 것은 아침 햇살이었다. 어쩌다 커튼을 치지 않고 잤는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니 실로 기분이 좋았다. 덕분에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커튼을 열어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늦잠 자는 버릇이 없어졌고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 나는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커튼을 열고 자면 아침에 쉽게 눈이 떠진다. 쓸모있는 이 습관은 세로토닌의 작용을 활용한 것이다. 해가 떠서 태양빛의 자극이 망막에서 봉선액으로 전달되면 세로토닌이 합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로토닌에서 발생하는 임펄스가 뇌 전체에 퍼져 뇌를 시원한 각성 상태로 만든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면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듯이 빛자극에 의해 세로토닌이 활성화돼야 뇌 전체가 하루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즉, 세로토닌으로 쾌적한 하루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반대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해진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불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이대로 계속 자고 싶다고 느낀다면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져 있다는 증거다. 그 상태가 장기화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더욱 부족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우울증 환자의 공통된 특징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인데, 그러면 더더욱 의욕이 나지 않고 기운도 없으며 무기력해진다. 예를 들어 아침 7시로 알람을 맞춰 놓았다고 하자. 커튼으로 창을 가리고 자면 당연히 방안이 어둡다. 그러면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려도 뇌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뇌에게 일어나라는 각성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세로토닌은 아침 해를 받아야, 즉 커튼을 연 순간부터 합성되기 시작한다. 알람이 울려서 눈을 뜬 순간에는 세로토닌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적다.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회사에 가기 싫다거나 더 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로토닌이 거의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커튼을 열고 자면 아침 6시쯤 되면 밖이 환해지기 시작한다. 그냥 놔둬도 빛이 들어오므로 알람이 울리는 아침 7시에는 이미 세로토닌이 합성되고 있다. 이렇게 세로토닌이 뇌에게 활동 개시 명령을 내리므로 상쾌한 기분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의욕이 생긴다. 세로토닌 활성화 정도를 수면 중에 제로, 활발한 낮 시간대에는 100이라고 본다면 알람 시계로 강제로 기상한 사람은 제로인 상태다. 그런데 커튼을 열고 자는 사람은 기상 시에 이미 10 정도는 세로토닌이 분비된 상태다. 0과 10의 이 차이는 적은 듯해도 사실은 아주 크다. F1 경기를 상상해보자. 출발을 알리는 램프가 전멸하기 전부터 모든 차가 엔진 소리를 내고 있다. 출발 신호가 파랑으로 변하기 무섭게 차들은 일제히 엑셀을 밟으며 단숨에 최고 속도를 낸다. 이미 시동을 걸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기에 즉시 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커튼으로 창문을 가려둔 방에서 잠을 자고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것은 출발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나서 시동을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금방 속도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엔진이 충분히 가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과부하가 걸려 엔진이 고장나거나 꺼질 수 있다. 커튼을 열고 자면 이미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알람이 울린 상태에서는 이미 그죠? 10 정도는 제로가 아닌 10 정도는 세로토닌 분비가 이미 시작된 상태. 네. 그래서 일어날 때 그 느낌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 자, 그저 눈을 뜨고 있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 커튼을 열고 자면 아침 햇살과 함께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다. 점차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질 것이다. 하지만 눈이 떠졌다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말자. 나는 눈을 뜨고 나서 5분 정도 그대로 누워있는다. 세로토닌 활성화를 위해 햇빛을 받기 위해서다. 눈을 뜨고 누워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이 멋진 하루가 되리라고 상상한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그래 오늘도 열심히 하자는 의욕이 생기며 상쾌하게 기상할 수 있다. 눈을 뜨고 5분 정도 누워있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알람이 울려도 한동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어나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난다. 벌떡 일어나긴 했지만 직전까지 눈을 감고 있었으니 뇌가 햇빛을 받지 못한 상태다. 봉선액이 충분히 자극이 받지 못한 셈이다. 이러면 커튼을 열고 자는 진정한 효과를 얻지 못한다. 눈을 뜨고 5분 정도 누워 있어야 세로토닌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예전에 내가 발행하는 메일 매거진에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 여러 반론과 질문이 돌아왔다. 예를 들면 1층의 여성이 혼자 살고 있다면 커튼을 열고 자는 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아침 해가 약간 들어오는 얇은 커튼을 치자.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오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커튼을 열고 눈을 뜬 채 5분간 누워있으면 된다. 커튼으로 창을 가려놓고 형광등을 켜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세로토닌은 조도 2500럭스 이상의 빛을 5분 이상 받을 때 합성되기 시작한다. 2500럭스는 대체로 아침 무렵의 태양광 조도에 해당한다. 대낮 시뢰의 조도는 1만 럭스 정도이고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의 조도는 1000럭스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집안의 형광등의 조도는 100에서 200럭스 정도다. 꽤 밝은 형광등도 500럭스에 불과하다. 형광등이 여러 개 설치되어 눈이 부실 정도인 편의점의 조도도 겨우 8에서 1800럭스다. 이처럼 보통 가정용 조명으로 세로토닌 합성이 시작되는 2500럭스의 밝기를 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태양이라는 자연광, 즉 아침 햇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커튼을 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가 된다. 만약 침실이 서쪽에 있어서 아침 햇살이 거의 들어오지 않거나 햇빛 자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집에 사는 경우에는 기상 후에 가볍게 산책을 하자. 5분 이상 태양광을 쬐면 출근할 때에는 뇌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을 것이다. 네, 아침 루틴 산책하는 거 너무나 좋죠. 예, 산책하고 나면은 또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도파민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세로토닌도 분비가 돼서 뇌는 더 이렇게 최적화된 대로 활성화된 상태로 자기가 원하는 의도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로토닌을 활성화 방법은 딱 3가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커튼을 열고 자도 일어날 때 머리가 맑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햇볕쪽에는 세로토닌을 합성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일 뿐이다. 커튼을 열고 잠을 자는 것만으로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분비되지는 않는다. 눈을 뜨고 난 뒤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세로토닌 분비량은 달라진다.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의욕이 샘솟고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엔진이 되어진 상태에서 비로소 뇌의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한편 세로토닌이 극도로 저하한 상태가 우울증이므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생활습관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인 햇볕 쬐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다. 자, 3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는 햇볕 쬐기였고요. 두 번째는 리듬 운동, 세 번째는 꼭꼭 씹어 먹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리듬 운동은 하나, 둘 하는 소리에 맞춰 하는 리듬감 있는 운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워킹, 조깅, 계단 오르기, 스쿼트, 스쿼트죠. 목 돌리기, 수영, 골프 스윙 연습, 심호흡 등이다. 또 리듬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손발을 움직여야 할 필요는 없다. 리듬을 타고 있다면 낭독이나 독경,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것으로도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이 아침에 하는 워킹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15에서 30분 정도 약간 빠른 걸음으로 바깥을 산책하자. 이렇게만 해도 햇볕쬐기 플러스 리듬 운동이 되니 일석이조다. 또 리듬 운동은 최소한 5분 이상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길어지면 신경이 피로해져 역효과가 난다고도 한다. 그러니 30분 이상 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방법인 꼭꼭 씹어먹기는 밥을 꼭꼭 씹어먹는 것을 말한다. 씹어먹기는 턱 근육이 리듬감 있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이므로 이것도 일종의 리듬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침밥을 20번 이상 씹어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쉽지 않다. 아침밥을 먹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아니면 바빠서 시리얼이나 영양음료를 위해 들이붓고 끝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식으로는 당연히 꼭꼭 씹어 먹을 수가 없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실천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번씩 이상 씹어 먹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를 세면서 씹을 때마다 세면서 씹었는데 먹는 속도도 늦춰지고 먹는 양도 조절하게 됩니다. 예. 급하게 먹지 않기 때문에 먹는 양을 이걸 더 먹을 것인가, 덜어놓고 먹을 것인가. 또 먹다 보면은 배가 좀 부르다. 그러면 이제 먹다가 또 그만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먹는 속도를 조절하게 되고 또 저작 활동도 많이 하게 되면서 음식물을 더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덜 주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죠? 그래서 이 20번 이상 씹어 먹는다. 숫자를 이제 세면서 저는 실천을 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매번 먹을 때마다 이렇게 실천한 지가 2주에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음식 먹을 때는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먹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입에서 씹고 있고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숫자를 세면서 먹게 되면은 온전히 이 음식물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더 꼭꼭 씹을 수 있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씹는 속도가 이제 천천히 횟수를 세면서 씹다 보니까 더 많이 씹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맛도 훨씬 더 고루고루 느낄 수 있게 돼요. 예. 이 음식물 씹는 저작 활동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서 더 소화도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석삼조, 천천히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더 맛있게 먹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밥을 먹을 여유가 없다. 즉 햇볕을 쬐지 않은 데다 꼭꼭 씹어 먹지도 않는다. 네, 그렇죠. 아침에 잠이 덜 깬 상태이기 때문에 대충 씹어서 먹게 되죠. 또 마음도 급하고 또 늦게 일어나면 그냥 뭐 입에 집어넣고 그냥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생활 습관을 이중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해도 아침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껌을 씹는 것도 방법이다.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들도 긴장을 풀기 위해 시합 중에 껌을 씹는다. 껌을 씹는 행위는 세로토닌 분비에 효과가 있고 실제로 세로토닌은 긴장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 세로토닌 생성은 주로 오전 중 특히 아침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개한 세로토닌 활성법도 오전 중에 특히 아침에 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반면에 이 활성법을 실천해도 별 의미가 없다. 아침에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느냐 마냐는 오전 업무, 나아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업무에 확연히 영향을 미친다. 네, 아침에 맞춰서 하시면 그날 하루가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바사와 시온의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함께 읽어봤고요. 세로토닌에 대해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1부였고요. 다음 2부에서 조금 더 세로토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